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부 지역이 바짝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먹을 물도 부족한 지경인 이 가뭄 소식 준비했습니다. 콜롬비아에 강진이 발생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 현장 가보겠습니다. 피서지의 불청객, 이 해변가에 웃돈을 받는 바가지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찍어왔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물이 꽉 차 있어야 할 저수지에 1%만 남을 정도니까요. 남부지방에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옵니다. 메마른 땅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경남 지역 현장, 허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안군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곳곳에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이 가득 있었지만 지금은 조그만 웅덩이만 겨우 남았습니다. 원래는 제 머리보다 높은 곳까지 물이 차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진 가뭄에 저수율은 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인 남성 손이 들어갈 정도로 땅은 쩍쩍 갈라졌고 메마른 흙덩이는 조금만 만져도 부서집니다. 소나기라도 한 번씩 왔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한 번도 없었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이상 싶습니다. 경남 밀양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1% 안팎까지 추락한 저수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땡겨올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가뭄 장기화로 경남 지역의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00헥타르에 육박합니다. 밀양과 함안, 거제에 가뭄 최고 위기인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 등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 갖가지 대책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하천에 긴급 양수장을 설치하는가 하면 말라붙은 하천 바닥을 파내 지하에 있는 물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한 생활 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농업용수뿐 아니라 먹고 씻을 생활용수도 부족합니다. 경남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특정 시간에만 물이 나오는 이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다 보니 물을 미리 받아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주민이 큰 고무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주방에 놓인 플라스틱 통에도 화장실 고무통에도 물이 담겨 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마다 물을 채우는 게 이 마을 주민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이 마을은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데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물을 쓸 수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 매일 씻는 것도 어렵습니다. 빨래를 하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낮 동안 쓸 물을 밤사이 마을 급수시설에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잠그고 낮에는 털고 그래갖고 이제 물 이기라도 받아가 묵습니다. 또 4시 반에도 일나가 가는데 못 씻고 그냥 가고. 인근 다른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급수차가 마을 물탱크에 물을 채우자 주민들이 물을 받고 설거지를 합니다. 기약 없는 제한급수에 주민들 속만 타들어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요즘은 아이고 그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가뭄이 극심한 밀양에서만 이런 마을이 9곳, 경남 전체론 26개 마을에서 제한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수나 계곡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마을입니다. 지자체는 제한급수 지역에 17,000병의 생수를 공급하고 급수차와 급수선을 통해 식수 공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금비 소식이 없는 만큼 주민들의 고통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극한 가뭄 속에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는 태풍 이 차놈이 해갈의 단비가 되면 참 좋을 텐데요. 비를 품고는 있는데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내일 영향을 미칠 이 태풍 소식을 정현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오늘 밤 9시쯤 제15호 태풍 차놈이 일본 도쿄 일대를 관통합니다. 동쪽에서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차놈은 일본을 통과하며 점점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 닿기 전 사실상 소멸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직접 피해는 없겠지만 차놈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는 주로 해안가에 집중되고 이틀간 강원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 경남 동부 지역은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가뭄 피해가 심각한 경남 중서부 내륙에
모레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구름도 거의 일본에서 다 뿌리고 나오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가뭄을 해결할 만한 비는 내릴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올여름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의 5분의 1에 불과해 기상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뭄이 해소되려면 짧은 시간 내리는 폭우보단 꾸준한 강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태안반도 해안가에 멋지게 늘어서 있던 이 명품 소나무 숲이 이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이 된 건데 이것도 올여름 극한 폭염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정수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주변 바닷가. 해안선을 따라 심은 해송이 거대한 숲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은 푸르름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나뭇가지는 뼈만 남은 듯 앙상합니다. 다가가 보니 바싹 말라버려 손을 대면 나무 껍질과 솔잎이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이렇게 말라 죽은 건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하늘소에 기생하는 1mm 크기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를 갉아먹어 생기는 병인데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고사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태안, 보령, 청양, 서천 등 충남 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1년 만에 감염된 소나무가 26배로 폭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극한 폭염이 지목됩니다. 폭염 때문에 소나무의 저항력은 떨어진 반면 재선충의 성장과 활동성은 더 왕성해진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매개충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더 많이 증식하고 번지고 있는. 경북 지역 소나무 숲을 초토화시킨 재선충 감염은 소백 산맥 넘어 충남과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는 방법은 감염된 나무를 베어 태워버리는 거지만 폭염 때문에 그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전도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고요. 산림청은 지난 5일 태안군을 재선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폭염이 가중시킨 병해충 유행에 애써 가꾼 소나무 숲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그래도 나가보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진 느낌마저 들던데요. 이 전국에 내려졌던 열대야주의보가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은 최저기온 20도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한강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재 기자, 확실히 시원해졌죠? 네, 움직이면 땀이 나지만 강바람이 금세 식혀줘 더운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지금은 한결 여유로워진 표정입니다. 아침에 딱 집에서 나오자마자 막 바람도 불고 그래서 진짜 막 시원했고 가을이 온 것 같고 여름이 한물 간 것 같네 싶었어요. 바람도 잘 불어서 선선해서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은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가면서 시민들의 잠자리도 달라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잤는데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서울과 수도권은 열대야 없는 밤이 예고됐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새벽 서울 최저기온을 오늘보다 2도 떨어진 23도로 예상했고 해외 기상청 예측에서는 19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경기 여주와 김포, 화성, 파주 외의 전국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를 해제했습니다. 전국의 열대야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은 30도 넘게 올라가는 만큼 커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눈앞에서 건물이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망자는 130명을 넘어섰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강진 당시 참혹했던 순간 먼저 정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병원 건물이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건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고 외벽이 떨어져 나가더니 이내 주저앉습니다. 또 다른 건물은 외벽이 뜯겨져 나가 건물 안 책장까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7시 반경 서부 초코주 산호세 델 팔마르 인근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인근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32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o primero es el rescate de las personas que se encuentran bajo los escombros. 이번 지진은 1979년 이후 4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몇 년 전에는 크게 이제 왔었는데 이렇게 큰 지진은 많이 없었어요. 교민들이 한 서너 번씩 살고 계세요. 통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계속되는 여진에 통신과 접근이 어려운 피해 지역이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100년 역사의 대성당 시계탑도 공항 천장도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필사적으로 대피하는 사람들, 공포에 휩싸인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이어서 박자은 기자입니다. 대지진이 들이닥친 공항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여행객들이 뛰쳐나가며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Por un momento pensé que hasta aquí llegué. Marica, fue increíblemente, marica, se rompió todo, todo se cayó, marica, no, sentí que hasta aquí iba a llegar. 군 훈련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부대 건물이 무너지면서 군인들은 평지에 주저앉습니다. 지진이 평일 아침 시간대에 발생하면서 학교 피해도 컸습니다. 급히 탈출하는 학생들 머리 위로 천장재가 떨어집니다. 대학교 복도는 심하게 요동치더니 이내 무너져 대피하는 학생들 앞을 막아섭니다. 건물 밖은 더 처참합니다. 무너지는 건물에서 필사적으로 뛰쳐나오고 생존자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눈물을 그치지 못합니다. Y pasamos, yo creo que si dura 5 segundos más, ya no queda nada. 지진 당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신 성호를 긋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마니살레스에선 지역의 상징인 약 100년 역사의 대성당마저 강진을 견디지 못해 시계탑이 무너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잔해에 갇힌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밤새 여진이 계속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잔해의 더미 속에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던 아버지. 구조하러 나선 시민들의 손에 무사히 구조됩니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가 시작됐지만 20차례 이상 여진과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치며 구조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 보고타와 제2의 도시 메데인에서도 강한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위 옥상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일단 나가야겠다 싶어서 몸만 나왔습니다. 우리 교민 약 800명이 거주 중인 수도 보고타에서도 차가 움직이고 전봇대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막 움직이길래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앞에 보니까 전봇대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어지럽게 느껴서 보니까 이게 집이 흔들린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9년, 10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정도 지진을 느꼈어요. 콜롬비아 정부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회를 찾아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질의가 시작되자 이 버스 하우스에 대한 질문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질타에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가 급등세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됩니까?
팔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어쩌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여당 의원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2명이 합쳐졌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잇따라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 정책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하우스를 제안했던 민주당 황희 의원은 상임위에 불참했지만 불똥은 장관에게 튀었습니다.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의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검토할 가치도 없지 않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김 장관도 끝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매매 가격 또 전세 월세 이 문제가 상당히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6,600건 넘는 국민들 의견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이 실험용 마루타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신청합니다.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세법안을 냈는데 이게 정부가 확정안이 아닙니다. 왜 입법예고 기간입니까? 지난번 발표한 부동산 세금안은 확정안이 아니라며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언을 했습니다.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저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자세를 낮추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도 수정이 필요 없는 100% 정책은 쉽지 않다며 구부총리 발언에 동의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좀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낸 걸 가지고 뭐 누더기 만들었다, 뭐 이게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예요? 날라다니라는 건가? 국민의힘은 발표해놓고 간을 보는 행태라며 국민들을 정책 실험용 마루타로 생각하나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안이 곧 발표가 되는데 방점이 정부와 서울시가 다소 다르죠.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두고 제한적이라는 정부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개발 추진 현장을 찾았는데 김지혁 기자가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서계 청파지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을 찾아 재개발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400세대 부지를 재개발하면 8,000세대에 집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700호 가까운 신규 주택이 늘어나면서 8,088호가 공급이 되지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아까 수치를 보니까 26.5%가 순증 물량. 지난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의 경우 총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점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정비 사업은 절대로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로 전월세 값이 폭등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작용이 무서워 재개발을 안 하면 신규 주택 공급 루트가 90% 차단된다며 정부의 이주비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를 찾아 중국 마오쩌둥 어록을 좌우명으로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야당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남침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냐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널리 쓰는 사자성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차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공군 사관학교를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생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처변불경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정세가 급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안 장관은 마오쩌둥이 한 말이라면서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은 6.25 전쟁 때 마오쩌둥의 역할을 언급하며 경지를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전쟁에서 순국하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냐며 제정신이냐고 했고, 김은혜 의원도 국방부가 마오쩌둥 팬클럽이 됐다고 했습니다. 강명구 의원은 다른 부 장관이라면 사석에서였다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군을 지도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정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널리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특정 인물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퇴진을 전당원 투표로 붙이자는 당원의 회견이 있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요건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야권 잠룡들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플랜카드와 함께 들고 있는 두툼한 책자. 장동혁 퇴진 촉구 연판장이라고 적힌 표지가 눈에 띕니다. 2만 7천 명의 당원과 시민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내년은 너무 늦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당원에게 물읍시다. 당 지도부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당의 지도부를 흔들고 당의 전투력을 깎아내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당원 당규상 당원 소환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전당원 투표에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 진영 인사들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뒤 첫 상임위 회의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던 권영세 안철수 의원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주로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자리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참 파도가 많이 쳤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통합을 위해 언젠가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이 대표도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장 대표 체제가 오래 갈 것이란 의견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늘부터 그야말로 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호남 대전. 투표 시작이 됐는데요. 토론회에선 서로 감정도 상하는 모습이었는데 판세는 어떨까요?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권리당원 152만 명 가운데 33%가 집중된 최대 승부처입니다. 앞선 TV 토론회에선 감정 싸움 양상도 벌어졌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검사처럼 묻지 마시고 왜 저를 취조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123개입니다. 아니 하나만 얘기하라면서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호남 지역에서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의 2배 이상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지층과 무당층 여론조사에선 김 전 총리 36.9%, 정 전 대표 36.7%,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한 민주당 의원이 지역 사무실에 전화방을 만들어 금품을 주고 김 전 총리 지지 전화를 돌렸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순위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선택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당원과 봉사자들의 개인적 지지 호소는 합법적 활동이라며 음해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충격적인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11살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38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외할머니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고 학대 혐의로 오늘 구속됐습니다. 김대욱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민소매 차림의 아이가 도로를 건넙니다.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천안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살 A군의 생전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눈 아래쪽에 멍이 있었고요. 그냥 따라서 나갔다가 손님 차 타니까 그때 조수석 타서 갔거든요, 그냥. 경찰에 인계된 A군. 정작 보내진 곳은
탈출했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이튿날에도 교회를 나와 인근 식당을 찾았지만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5일 A군은 고열과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했던 A군은 이곳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 줄곧 교회에서 지내왔고 외할머니가 인근에 살면서 종종 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교회에 돌아온 뒤 38시간 동안 침대에 결박돼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결박했다가 먹이고 할 때는 또 풀어줬다가 다시 묶었다가 이렇게 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는 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사도 앞서 구속됐습니다. 왜 때리셨어요?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지속적으로 때리셨나요? 네, 아는 기자 서상희 사건 팀장 나왔습니다. 11살 아이가 침대에서 결박이 돼 숨졌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은 외할머니로 지목이 됐다.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경찰은 아이의 사망이 교회 목사와 말씀하신 외할머니의 학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달 초였는데요. 11살 아이는요, 교회 안 침대에서 38시간 약 이틀 가까이 묶여 있었습니다. 식사나 용변 시간을 제외하곤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손목, 발목에 멍자국이 있었고요. 고열과 탈진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두 사람입니다. 11살 아이의 보호자였던 여성 목사, 그리고 유일한 혈육인 외할머니입니다. 두 사람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나가려고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다, 계속 묶어둔 건 아니다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대목이, 일단 숨진 아이가 지냈던 곳이 교회인데 네. 목사와 외할머니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럼 네. 또 이 두 사람은 대체 뭐 어떤 관계인 거예요? 네, 취재를 해보니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친모는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직후에 아이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11년간 아이는 목사 손에서 자란 집이 교회였던 겁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요. 홈스쿨링을 했는데 이 아이를 맡긴 할머니가 이따금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더 그런 게, 이 숨지기 전에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할머니에게 맞았다. 구체적으로 아이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 외할머니가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 이런 주변인들의 의심 신고도요, 2021년과 2024년에 이미 있었고요. 교회에서 탈출한 아이는 지난 2일 편의점을 찾은 시민에게, 또 지난 3일엔 식당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할머니에게 맞았다,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게 사망 사흘 전입니다. 교회에서 탈출을 해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왜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할머니와의 분리도, 그리고 교회와의 분리도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요,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지자체는요, 보호시설 인계도 검토했지만 심리 특성 등의 이유로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결국엔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뭐 언제부터 학대가 있었는지 부검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취재를 해봤더니 1차 부검 소견에서는 골절이나 현재까지 장기 출혈 등의 소견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경찰은요, 결박했던 그날 외에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학대가 있었는지도 현재 수사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사건 팀장이었습니다. 네, 피서지 바가지 요금 당하면 휴가 기분까지 망치게 되죠. 파라솔 하나 빌리는데 10,000원,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싶은데 막상 현장에선 이것저것 끼워 팔고 있습니다. 정찰제가 무색하게도 더 교묘해지는 바가지 수법, 현장 카메라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구는 2만 원인데 누구는 3만 원입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업체한테 같은 파라솔 빌렸는데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채널A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파라솔 얼마에 빌리셨어요? 2만 원에 비해서. 방금 오신 분도 3만 원. 예, 저도 처음에 3만 원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만 원에 알아봤다니까. 그러니까 2만 원 하더라고요. 사실 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국가 정상화 과제 164개 중 하나입니다.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현장 밀착형 과제들을 즉시 개선에 착수하겠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 보면 됩니다. 여기 파라솔 값은 올해 2만 원이 맞습니다. 2만 원인 줄 알았는데 주말에 3만 원. 다른 건 약속대로일까요? 항상 얼마에 계셨어요? 10만 원. 10만 원. 군청에서 올라온 자료는 항상 4만 원이었거든요. 요즘에 그래도 있고 여기는 50만 원 있는데 아가씨야. 왜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차랑 샤워랑 다 해서 1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어디 목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수입세밖에 없어요. 수입은 내도 꺾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적혀 있는 게 없기도 합니다. 10,000원 적힌 파라솔 달라고 했습니다. 파라솔 얼마예요? 여기 파라솔 5만 원이시고 이쪽 야자 파라솔도 5만 원이신데 여기 야자 파라솔 보시면 썸베드 주니까요. 군청에서 10,000원 써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보시나요? 군 홈페이지에 해수욕장 이용요금 공지사항 파라솔 10,000원 돼 있던데. 여쭤 보니까 파라솔 10,000원이 파라솔이 아니라 개인으로 가져와서 뽑는 걸 10,000원을 받는데 저희 해수욕장에서는 그거 필요해서. 묘하게 비슷하다가 끝에서 비틀기도 합니다. 군청이 공개한 5만 원짜리 몽골 텐트가 그렇습니다. 몽골 텐트 같은 게 얼마예요? 몽골 텐트? 네. 몽골 텐상은 15만 원, 몽골 테이블은 10만 원. 몽골 텐트 그렇게 막 5만 원짜리 그건 없었어요? 몽골 텐트는 5만 원짜리 없었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하는 텐트는. 몽골까지는 있는데 텐트가 없습니다. 대신 평상과 테이블이란 말이 붙어 2~3배 비쌉니다. 마침 전체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 공개한 가격과 많이 다릅니다. 군에서는 요금표가 계속 변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게 일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또 금액표를 변경을 해가지고 시설료를 이제 일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여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붙다 보니까 나흘간 돌아본 해수욕장이 7곳입니다. 정한 가격 다 지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바다를 소유한 듯 말했습니다. 뭐 안 좋은 기사 낼 것 같으면은 앞으로 우리 쪽에 오지 마세요. 해수욕장이 이제 한 250개가 있다 보니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바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게끔 해놨거든요. 바가지에 속은 것 같고 바가지 잡겠단 말에도 속은 것 같은 이 피서객은 여기서 무슨 기억을 얻어갈까요? 몰랐어요. 이거 하나소만 15,000원 아니에요? 우리 뭐 제 동생이 맞은 거예요? 몰랐어요 저희. 몰랐어요. 현장 카메라 유찬입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천장에 붙어있던 대리석 마감재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사람들이 오가는 출발장 입구 바로 옆이었는데요.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포공항 3층 국내선 대합실 바닥에 돌덩이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습니다. 기둥 위쪽에 있는 3층 천장 일부가 뜯어져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황소를 엄청 크게 났거든요. 파편이 막 여기저기 제 옆에까지 튀어 있고 그 밑으로 지나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좀 너무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용객들이 비행기를 타려면 들어가는 출발장 입구 근처라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빵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소리가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리석 마감재가 떨어져 나온 천장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사고가 난 곳은 지난 2017년쯤 리모델링 공사를 한 곳이라며 정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일방적인 스토킹이었는지 쌍방 관계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검찰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여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해 배우 황정민 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여성입니다. 앞서 법원은 약식 재판으로 이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라고 했지만 여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여성 측은 황정민 씨가 술에 취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고 안아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최후 진술에선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며 쌍방관계였다는 걸 법원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황정민 씨가 연락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성이 이틀간 270차례 넘게 연락을 하는 등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0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원 선고는 다음 달 8일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한밤중 경기 평택의 대형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알코올 같은 인화성 물질이 가득 쌓여 있던 터라 불길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화염 기둥이 지붕 위로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창고 외벽이 떨어지고 내부에선 폭발 소리도 들립니다. 경기 평택시 창고에서 큰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0시 3분쯤. 이 창고는 알코올과 석유류 등 인화성 위험물질을 최대 191만 리터까지 보관하는 곳입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소방당국은 한때 전국의 소방본부 인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주민들도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불기둥이 오르면서 펑펑 폭발음 같은 것이 계속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게 같이 보면서 걱정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불안하지 항상. 뉴스에서 진짜 우리한테 그거 온다고 봤을 때 이거 어떻겠어요? 바로 이거 죽음으로 가지 이거.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를 벌여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개 동이 불탔습니다. 화재 열기에 창고 철골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맞불을 놨습니다. 이란이 과거 저지른 각종 테러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요.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에 미국도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They asked for reparations, you might say, or they asked for money for the damage that we've done. I said, that's a good idea. Well, we're going to ask for money for the damage they've done over a 50-year period. 트럼프는 최근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사망자 유가족들에게도 피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 측 협상 대표들에게 확실한 문제 제기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8일 전쟁 피해 전액 배상, 이란 주변 미군 철수 등 6가지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트럼프는 미군이 해협을 100% 통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만나 7시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최근 모즈타바 위독설이 돌자 과거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از هر دری گفتیم همه مشکلات رو گفتیم 7 ساعت 8 ساعت با ما بحث بکنه. 이란 매체들은 모즈타바가 단결과 결속 유지를 강조했다고 전한 가운데 이란은 군 수뇌부 인사를 강경파 위주로 채우며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위협 소식에 이 비행기 바꿔 탔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알려졌던 것보다 더 심각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내식 트럭, 이 급식차까지 동원해서 비밀 이동 작전이 펼쳐졌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파란색 구형 에어포스원에 올라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잠시 뒤 비행기는 떠났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이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비행기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내식 수송 트럭을 이용해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타고 간 비행기는 에어포스2로 불리는 C-32A 공군 수송기였습니다. 트럼프는 영국에 도착한 뒤 에어포스1으로 다시 비밀리에 이동해 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신형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엔 이란이 트럼프의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위험 구간엔 방어 능력이 더 좋은 구형 에어포스1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승 작전은 더 복잡했던 겁니다. 당시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한 기자들조차 트럼프가 다른 항공기로 옮겨 탄 사실과 암살 위협을 알지 못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북러 밀착의 흔적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표다리 금각교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벽화까지 새겨지는 상황.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밀착을 강조하며 연일 우리 정부에 방공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고심이 깊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대형 벽화 속 러시아 군인과 북한 군인이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 듯 북한군 신체 일부는 도색이 덜 된 모습입니다. 벽화가 새겨진 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금각교입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주 SNS에 벽화 사진을 올리며 러시아와 북한의 전우회와 공동의 목표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엔 러시아 모스크바 국민묘지에 북한군 공적을 기리는 기념물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러 밀착을 앞세워 우리 정부에 방공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Отримали, уявіть собі, додаткову балістику від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і кожен в світі. 우리 정부는 고심 중입니다.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를 강조했던 우리 정부, 최근 공식 입장에선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중국 곳곳의 명소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불춤입니다. 치마 가장자리에 불을 붙여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건데 그러다 진짜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치마 가장자리에 불을 붙인 채 화려한 춤을 선보이는 한 여성. 갑자기 공연을 중단하더니 비명을 지르며 발을 구르기 시작합니다. 치마에 달린 장치뿐만 아니라 치마까지 불이 붙은 겁니다. 주변 직원들이 달려와 수건을 흔들며 불을 끄려 하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엔 상자를 가져와 불길을 잡아보려 안간힘을 쓰지만 치마는 계속 타들어가고 한참 뒤에야 소화기를 가져옵니다. 그제 저녁 중국 장쑤성의 한 놀이공원에서 불치마춤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여성 무용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갑작스럽게 바람이 분 탓이라고 해명하며 관련 공연을 중단했습니다. 불치마춤은 중국 소수민족인 사족의 전통춤으로 치마 가장자리에 불을 붙인 뒤 치마를 펄럭이며 불꽃이 타오르는 듯 선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4월 장쑤성 동물원에서도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물에 뛰어들어 불을 끄는가 하면 2년 전에도 치마에 불이 붙자 무용수가 급히 치마를 벗어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이후 알려진 사고만 최소 8건. 중국 현지에선 소화 장비나 잘 타지 않는 공연 도구 구비 등 기본 안전 대응도 무시하면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네, 북한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더위를 이겨내고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착용하면 반동으로 처벌받았던 선글라스를 쓰고 양산, 손풍기를 들고 다니는 주민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35 내지 40도씨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지난주까지 각지에 고온 및 무더위 주의경보를 내렸던 북한. 낮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으로 높아져 굉장히 덥구나. 길거리에서는 양산으로 강한 햇빛을 피하고 작은 손풍기로 바람을 쐬는 아이들과 함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선글라스를 뒤통수에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진 주민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반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선글라스를 종종 착용하고 나타났고 지금은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며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색안경은 자외선이 눈에 직접 들어오지 않게 차단시켜주며 강한 햇빛에 의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양식으로 문어회와 닭고기 냉찜 등을 소개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연한 소금물이나 오이 냉국을 챙겨 먹으면 수분과 전해질 보충에 좋다고 안내합니다. 한 북한 전문 매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100명 넘게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폭염 속 모기는 줄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퀴벌레에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 한복판 공원과 주택가에 바퀴벌레 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느 구에서 가장 많았을까요? 정경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인근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에서 바퀴벌레가 대거 출몰한 영상 논란에 서울시도 긴급 방역에 나섰던 게 지난 6월입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바퀴벌레 관련 민원은 11,700여 건, 5년 새 5배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천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나 가서 음식물 들고 간다. 이쪽으로 도망가고 정화조 있는 데는 엄청 많아요. 바퀴벌레 약을 막 넣잖아요. 그거를 맞춰놓아요. 민원 건수는 송파구가 1,056건으로 1위였고 관악구와 강동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바퀴벌레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나자 이처럼 지자체들은 주택가 골목에 바퀴벌레를 잡는 트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기 관련 민원은 줄었습니다. 2021년 해충 민원의 절반 이상이 모기였다면 올 상반기에는 25% 수준이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낮 동안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숨어서 있으면서 그 개체 수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은 좀 덜 받았다고. 더워진 날씨가 두 해충에 미친 영향이 달랐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네, 오늘 K축구 혁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저희도 보도해드렸던 축구협회 과거 심판 성접대 논란에 대해 박지성 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 축구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축구협회의 과거 심판 성접대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는 저로서도 예상을 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신뢰 회복이 과제라고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만큼 결국 앞으로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위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장 선거인단 규모를 2만 명으로 늘릴 것을 권고한 상태로 선거 방식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자투표가 됐든 온라인 투표가 됐든 간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혁신위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KFA 스타디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축구인과 팬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 휴식기를 마친 프로야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야구 팬들은 목선 풍기에 쿨링 패치까지 단단히 주무장한 채 야구장을 찾았는데요. 다시 문을 연 야구장 분위기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실 야구장을 찾은 야구 팬들 손에 휴대용 선풍기와 얼음물이 들려 있습니다. 따가운 햇빛을 막을 양산은 필수품. 목 선풍기와 냉각 쿨러를 목에 두르고 단단히 더위에 대비합니다. 얼음물 쌓아올 선풍기 가져왔어요. 지난주 인천 문학구장에서 관중이 폭염 속에 쓰러진 사건으로 관중들의 준비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쿨링 타올까지 챙겨왔어요. 더위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직관에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경기 시작 시간이 오후 7시로 30분 늦춰졌지만 뙤약볕을 그대로 받는 3루 원정석 팬은 쿨링 패치까지 이마에 붙였습니다. 햇빛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도 사고
선풍기도 이렇게 준비해오고 또 이렇게 팔도 타지 않도록 팔토시도 하고 또 가방에 냉 패치도 다 챙겨왔거든요. KBO는 관중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경기 중에는 이닝 교대 시간을 늘려 선수들의 수분 섭취 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서울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7월 23일 이후 약 3주 만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현재는 경기 김포와 파주, 여주와 화성에만 남아 있습니다. 열대야특보도 전국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서울 22도, 춘천 19도 등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도 서울 32도로 오늘보다 2도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이틀간 최대 60mm, 부산과 울산 등 경남에는 모레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